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 북한에 납치됐다는 소문이 있더군요. 그러니까 제가 흥진호를 타고 갔다가 왔어요. 연락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 흥진호를 타고 가서 흥신소한테 연락했는데, 자기들이 흥진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지난 금요일은 뭐 그렇게 해서 김프로를 송별하려고 했고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사과드리고요. 아니, 제가 그 전날 이제 뭐 영화 배급사 분들하고 좀 중요한 미팅이 있어가지고, 음주를 조금 했는데, 저는 잠깐 눈을 붙이고 일어나서 전화를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일어나 보니 날이 환히 밝았더군요. 어쨌든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김 선생을 한번 좀 키워볼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데려가세요, 제발. 안 돼. 김 선생 비쌀 것 같아. 그래서 싼 김프로를 계속 쓰기로 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자, 우리 김프로와 함께 오늘 또 중요한 이슈. 금요일에 빠졌는데 꼭 짚어야 할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이 건으로 지금 친박 실세들 똥줄이 타기 시작했는데 최경환 의원, 친박 실세로 통했던 그 양반이 특수활동비 건 때문에 서정권 안에 들어오게 됐는데 동대구역 가서 뭐 하겠다 이런 얘기 김프로는 안 믿죠? 진짜로 하셔야 하게 생겼어요. 큰일이에요. 아니, 왜냐면 본인이 그거를 나왔을 때 기자들한테 아주 역정을 내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이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과격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보도가 새로 나왔잖아요. 국정원 장부가 발견이 됐다. 그래서 1억 원이 넘어간 것이 장부에서 확인된 거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상황이 조금 머쓱해졌어요. 이게 누구의 진술이라고 하면 특수활동비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영수증이나 증빙이 없이 그냥 현금으로 쓰는 돈이기 때문에 내가 한 거라고 어떻게 확인할 거야 라고 아마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장부로 기재가 돼 있는 게 나왔다 그러면 신빙성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 지금 굉장히 떨고 계실 거거든요.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장부에 이름이 적혀 나온 거면은 그대로 믿는 편이군요. 그게 이제 국정원에서 어떻게 생산된 문서냐에 따라 조금 다를 텐데요. 보통 공문서의 경우에는 그래도 증거 능력을 대체로 인정을 받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국정원에서 나온 게 누가 뭐 수기로 그냥 담당자가 써가지고 자기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게 아닌 이상 국정원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데이터일 거 아닙니까? 거기서 나왔다 그러면 그걸 굳이 최경환 의원 이름을 써가지고 해놓을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아마 이게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자료가 있어서 나왔든 진술이 있어서 나왔든 아니면 전혀 없이 그냥 언론으로 나온 것이든 자기가 할 수 있는 수는 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세게 하려면 가급적 자극적으로 정말 발끈하는 모습을 보여야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 없는데 괜히 저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아마 그렇게 세게 지르신 것 같은데 기록으로 나왔다는 보도가 그 뒤에 나왔거든요. 본인은 굉장히 지금 뻘쭘한 상황이 됐을 것이고 뭐 자유한국당에 계신 분들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정미홍 씨 같은 경우에도 탄핵안이 인용되면 뭐 목숨을 끊겠다고 하신 적도 있고 이정은 의원 같은 경우에도 손가락에 장지 지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뭐 그냥 쏙 들어가서 조용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냥 쇼잉을 그렇게 세게 하신 걸 텐데 어쨌든 최경환 의원은 지금 채용비리 건 때문에 불구속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받고 있거든요. 그 건도 제가 보기에는 뭐 간단치 않은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검찰 인사가 나기 전이고 대선이 치러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직 예전 정권의 그런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고 봐야 될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불구속 기소로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것도 재판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요. 근데 지금 특수활동비 관련해가지고도 어쩔 수 없이 조사를 받게 됐기 때문에 이거는 액수도 높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국정원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경제부총리가 활동하고 하는 것에다가 만약에 사용을 했다 그러면 이건 그냥 정말로 사적 유용이거나 뇌물이거나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산 관련해가지고 배정을 조금 더 해줬거나 뭐 이런 게 만약에 연결고리가 나온다 그러면 이른바 대가성.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본인한테는 굉장히 중형이 내려질 수 있는 혐의라서 머리가 굉장히 아프실 겁니다, 지금. 예, 그래요. 이거 뭐 그렇다고 누나가 쥐고 있는 정권도 아니고 말이죠. 이거 누구한테 부탁할 수도 없고 과거에 실세였기 때문에 이제 와서 폼 안 나게 이렇게 어디 가서 구걸하는 것도 꼴이 우습고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대구 경북 의원들 뭐 했느냐. 박근혜 정부 있을 동안에 지금 뭐 했느냐면서 막 호통을 치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대통령 구명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막 호통도 치고 했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자기는 실세가 아니었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 생각이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그렇지만 생각이 복잡한 것과는 별개로 검찰 수사망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예. 신분이 바뀌시는 거를 보는 거는 시간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다면은 일단 뭐 영장 청구, 집행 이거 어렵지 않다라고 보는 거군요. 김프로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혐의도 그렇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 건 말고도 다른 건에서 지금 뭐 구설에 오르는 것들이 더 있거든요. 네. 이제 워낙 뭐 핵심 실세였으니까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여러 루트로 이렇게 줄을 대려고 좀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드러나는 것들을 보면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형태의 것들이 많거든요.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받아다가 자기들이 막 이제 유용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구나라고 되게 편하게 생각을 했을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지금 터져 나오는 것들이 말씀 여러 번 드렸듯이 청와대라든지 국정원이라든지 뭐 국방부라든지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자료들에서 지금 하나둘씩 터져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는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고요. 이것들이 가벼운 형들이 아니고 특히나 돈과 관련된 것들은 양형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뭐 직권남용이라든지 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뭐 이런 것들은 실형 선고가 뭐 초범이거나 뭐 이제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안 되고 그냥 집행유예가 선고가 되거나 뭐 이럴 가능성도 있지만 예. 돈이 관련돼 있고 액수가 크다. 그럼 이거는 정말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최경환 의원이나 그 주변에 지금 한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경우에는 쉽지 않다. 그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해서 또 한 분을 보내게 됐네요. 예. 자, 다른 친박들은 뭐 어떻습니까? 전병헌 정무수석이 그만두시고 뭐 이걸로 이렇게 나름의 이제 흠결을 삼을 수 있는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득달같이 달라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비난을 하거나 이걸 책임 추궁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지금 굉장히 조용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건과 별개로, 그러니까 롯데홈쇼핑 건은 또 이제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건데 하여튼 그 건 있죠. 그리고 국정원 지금 특수활동비 관련해가지고 있죠. 또 뭐 적폐와 관련된 다른 수사들 돌아가고 있죠.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로 문제가 될 수 있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금 상당히 된다고 지금 보기 때문에 예. 이거를 가만히 있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뭔가를 하기도 뭐하고 지난 한 주 동안은 거의 뭐 그냥 자유한국당이 패닉 상태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조선일보로부터 아마 시작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선후 관계를 조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조중동 중에 하나는 분명할 거예요. 보수 언론에서 이제 어떻게 프레임을 짜기 시작했냐면 특수활동비 자체를 문제 삼아보자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이 뇌물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가관계가 있으면 뇌물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 다른 혐의가 적용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액수가 크게 되면 이게 상당히 위협적이기 때문에 정치 보복을 하는 거다라고만 공허하게 외쳤는데 그걸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려면 지금 검찰을 무력화시키거나 검찰을 욕보이는 뭔가를 지금 짜내야 될 텐데
그걸로 생각해낸 것이 검찰이 쓰고 있는 특수활동비를 한번 그럼 뒤져보자. 왜냐하면 검찰이 법무부를 통해서 쓰고 있는 특수활동비도 규모가 적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걸로 한번 되치기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뭐 칼럼이라든지 기자의 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일제히 검찰 특수활동비가 법무부에 상납이 된 것들이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그럼 똑같은 범죄 아니냐? 왜 수사를 안 하냐? 이렇게 지금 가지고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걸로 주 후반부터 군부를 짚히기 시작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주말 들면서 자유한국당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검찰 특활비에 대한 상납도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제 들고 나왔습니다. 왜 잔꾀를 쓴다고 통할까요? 뭐 그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이제 마지막 동아줄 같은 셈이니까 이걸로는 굉장히 좀 시끄럽게 논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따져본다 그러면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특수활동비라는 게 수사비로 지급이 된 것들은 뭐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어쨌든 법무부로 건너간 돈. 그러니까 지난번에 왜 검찰국장하고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하고 모여가지고 회식하면서 경비로 쓰라 그러면서 봉투에다가 100만 원씩 넣어가지고 이렇게 넘겨주고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쓰인 특수활동비도 꽤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어쨌든 내려가고 해가지고 수사팀에서는 수사경비로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기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이런 식사비 이런 거로 들어갔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용처야 뭐 현금으로 사용하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됐을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굉장히 꼼꼼하게 다 따져가지고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캥기는 구석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검찰에서 쓰라고 내려온 특수활동비가 법무부로 올라가는 거는 말이 되냐? 그리고 검찰의 인사를 법무부가 하는데 그쪽으로 돈이 지속적으로 건너갔다면 이것도 뇌물 아니냐? 그러면 니네들 다 찾아가지고 처벌해야지. 니네는 왜 처벌 안 하고 전 정권 사람들만 처벌해? 라면서 프레임을 뭐로 만드는 거냐면 왜 살아있는 권력에는 전혀 칼질을 안 하고 죽은 권력에만 이렇게 난도질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꺼내든 거거든요. 예. 근데 그 내부를 꽤나 잘 아는 사람이 기사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변호사 출신의 사람이 칼럼을 쓴다든지 또 출입기자가 뭐 기사를 쓴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은근히 군부를 짚었었는데 이걸로 어느 정도나 맞불을 놓으면서 끄집어내리기를 할지 그게 이번 주 내내 관전 포인트로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홍준표는 좋겠네요. 친박 청산이 알아서 되니까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친박으로만 끝나야 좋을 텐데 이게 자기하고 관련이 돼 있는 사람들이라거나 아니면 국회에도 특수활동비를 따로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 국회에서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걸 뭐 집안에다가 급여로 갖다 줬다 뭐 이런 얘기로 한번 부설에 오른 적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거를 지금 정색하고 나와가지고 그러면 법무부 수사할 거면 옛날에 그러면 본인이 얘기했던 집에다가 월급으로 갖다 줬다는 것도 그럼 횡령으로 그러면 문제를 삼읍시다라고 고발할 움직임이 조금 보이니까 예. 이걸 재빨리 본인이 페이스북에다 지금 해명을 먼저 하셨단 말이에요. 예. 마치 이걸 내가 횡령한 것처럼 몰고 가는데 그런 거 아니다. 근데 요거는 큰 그림으로 보자면 특수활동비 법무부 상납을 가지고 뭔가 문제를 삼아야겠으니 그거를 미연에 내가 썼던 특수활동비도 문제가 되기 전에 요거는 아무튼 해소하고 가자라고 전략을 좀 세웠던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다음 주 한 주 내내 이거 가지고 여러 석상에서 공식적으로 굉장히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을 거는 분명해 보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과연 정쟁, 공방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사건이 터져 나와가지고 그냥 쑥 들어갈 것이냐. 저는 뭐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는 봅니다만 어쨌든 요거를 예의주시하면서 한번 보실 필요는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홍준표도 긴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정신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과연 몇 명이나 터져 나올 것이냐. 그리고 배지가 얼마나 떨어질 것이냐. 물론 뭐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확정이 돼야 배지가 떨어질 거는 결정이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시간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큰 영향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뭐 1심 재판을 받게 되고 뭐 구속이 되거나 뭐 이런 이제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 본인들의 정치적 입지가 굉장히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굉장히 골머리가 지금 아플 거는 분명해 보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 오늘 고생하셨고요. 우리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네. 아니, 김프로 얘기대로 다 가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적폐청산을 김프로가 주도하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어요. 제가 비선 실세입니다. 뒤에서 다 제가 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값이 싼 비선 실세가 있을까? 얼마나 좋아. 박애주의 정신으로 하고 있는 거지. 알겠습니다. 김프로하고 함께하는 시간은 너무나 좋습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검찰이 최경환 의원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랬죠. 거의 5시간 반, 한 6시간 가까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압수수색 길이, 시간으로서의 길이, 이것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 의지를 또 읽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예. 그래도 내놔야 사무실하고 집이 그렇게 궁중궁궐에 살지 않는 이상. 예.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꼼꼼히 봤다고 봐야 될 거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사실 좀 다르거든요. 본인은 굉장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돈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줬다는 사람들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술을 맞추는 거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당연히 최경환 의원은 배달 사고를 주장하면서 아니 나는 받은 적이 없는데 무슨 얘기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테니까 하나만이라도 본인 진술에 맞지 않는 그런 증거가 나온다면 그러면 정말 그냥 골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걸 찾기 위해서 검찰이 최대한 아무튼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요. 자, 이제 최경환 압수수색. 그 사이에 증거인멸했을까요? 글쎄요, 나름대로 본인이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미리 없애기는 했을 텐데요. 그래도 본인이 검찰 수사에 굉장히 밝아가지고 본인이 직접 진두지휘해서 수사를 해본 사람이 아니라면 우병우가 아니라면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면 본인이 어디를 포인트를 잡아서 수사를 할 거다. 어디가 고리가 될 거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를 나서가지고 이제 없애려고 하겠지만 사실 수사를 최경환 의원이 나서가지고 해본 경험은 없단 말이에요. 예. 경제학 공부하시고 그냥 실세기는 했지만 자기 말 한마디면 이게 쫙쫙 되는 것만 경험했지 본인이 수사의 실무적인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예. 미처 없애지 못한 증거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아마 그런 거를 찾기 위해서 5시간 반 동안 꼼꼼하게 뒤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이제 최경환의 계절이 돌아왔네요. 2014년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의혹으로 지금은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이헌수 국정원 전 기조실장이 이병기 원장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돈을 줬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헌수 실장이 날짜도 구체적으로 특정을 하고 있고 장소도 꽤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국정원에서 이제 회계장부도 뒷받침할 수 있는 만한 것들을 같이 이제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이병기 원장도 이현수 실장 보고를 승인했었다. 이런 자수서를 또 낸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헌수, 이병기 두 사람의 진술이 굉장히 일치하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JTBC하고 이현수 실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국정원 다른 직원도 같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3명의 진술이 거의 맞아 들어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최경환 측은 절대 안 받았다고 계속 부인을 할 텐데 이 세 사람은 만약에 최경환 말이 사실이 되면 이제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돈은 나갔는데 이거를 그러면 당신이 쓴 거 아니에요? 저쪽에서는 안 받았다는데? 라고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필사적으로 돈이 전달됐다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본인들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필사적으로 진술을 할 거고 예. 그렇게 나온 진술이 아무리 셋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맞춘다 하더라도 구체적이고 아주 세세한 것까지 다 맞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예. 거짓말이면 금방 특히나 더 이렇게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거짓말이 금방 드러날 텐데 거짓말이 아닐 가능성이 지금으로 보기에는 이제 높다고 봐야 되니까 예. 그러면 최경환 의원은 점점 더 어려운 코너로 몰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네.
JTBC 보도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또 다른 사람이 하나 나왔다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고 굉장히 구체적인 정황도 좀 막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언론에다가 이렇게 아예 대놓고 자신 있게 인터뷰를 할 정도면 본인이 자신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만약에 이렇게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야 이렇게 한번 입을 맞춰가지고 우리 저 사람을 한번 골탕 먹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더라면 최대한 자기들이 맞춘 대로만 얘기를 할 수 있는 최소한으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줄이려고 하겠죠. 법정에 나가서 뭐 진술을 할 때라든지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최소한으로만 얘기를 할 텐데 이렇게 아예 그냥 까놓고 막 얘기를 한다는 거는 자신이 있다는 얘기니까 예. 지금은 어쨌든 돈을 줬다는 동기 자체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거든요. 국정원 예산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현수 전 실장이 보고를 했다는 거고 이병기 원장도 그래 뭐 경제부 총리니까 우리가 예산 더 많이 배정 받으려면 뭐 이 정도 1억 원쯤이야. 특수활동비니까 주세요. 라고 이렇게 줬다는 거니까 이거는 정말 누가 봐도 그냥 뇌물성으로 보이는 거라서 예. 이거는 정말 빠져나가기가 어렵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게 이것뿐이겠는가. 여기서 이렇게 1억 원씩을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서 쓸 정도였으면 다른 내용들도 충분히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혐의가 이 혐의 말고도 더 추가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뭐 이게 제 개인적인 관측입니다. 아이고 참. 이 박근혜 정권 때에 마지막까지 박근혜 주변에서 세도를 누렸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냥 입을 술술 여네요. 이런 거 보면서 진박이니 뭐 친박이니 이런 말을 했던 정권이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조직력이 취약했구나. 내부의 신뢰가 공고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다 이해관계 때문에 똘똘 뭉쳐 있었던 거라서 가치가 맞다거나 철학이 맞다거나 이래서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은 아닌 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본인들 각자의 이익에 충실하게 이제 행동을 할 것이라서 제가 보기에 뭐 문제점이 드러나면 거기서 본인들이 살 수 있는 방법대로 하다 보면 그냥 진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가 훨씬 많지 않겠나 싶고요. 뭐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재개를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로 친박의 핵심이었던 사람들의 치부가 저렇게 계속 드러나고 있으니까 본인도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참 재밌게 됐습니다. 상황이. 자, 최경환 만약에 이제 구속이 된다면 일단 뭐 당장 소환하면은 영장을 치겠죠?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은 워낙 진술들이며 뭐 자료들이며 이런 게 확보가 된 상황이니까 부를 때는 다 준비를 해서 아마 부를 거라고 보고 예. 본인은 별다른 카드가 없을 거예요. 나와서 그냥 아니라고 하고 절대 아니다라는 말을 하겠지만 그게 그렇게 뭐 법리적으로 공방을 벌이거나 크게 뭐 영향력이 미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요. 큰 무리 없이 구속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구속이 되면 이제 다음은 또 누구냐. 이것도 관심인데. 이쯤 되면 검찰이 좀 조율을 좀 하려고 들겠죠. 왜냐면 이거 말고도 지금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고 보이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어떤 사람부터 불러야 될 것이냐, 뭐 누구부터 해가지고 처리를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을 텐데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같은 사안이 오래 보도가 되면 피로도가 조금 생기는데 워낙 뭐 한 주 걸러 한 번씩 전혀 다른 생뚱맞은 뉴스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자유한국당은 굉장한 패닉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자, 우병우가 곧 또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됩니까? 글쎄, 우병우에 대해서도 수사는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우병우가 거의 수사 성패의 최정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거든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지금 전부 다 뭐 어쨌든 기소가 되고 재판도 받고 있고 뭐 이렇게 된 상황인데 유일하게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만 이렇다 할 성과를 지금 내보이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또 섣부르게 영장이 기각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 그러면 검찰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뭔가 혐의를 추가한다면 그거는 확실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은 분명할 거고요. 근데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좀 불리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벌써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가 1년이 넘었는데 그 사이에 전화기도 한번 바꿨었고 통신영장도 계속 이제 발부가 되지 않아가지고 1년 동안만 보관할 수 있는데 그건 이미 사라졌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물증으로 명확하게 남는 것들을 확보를 못한 게 많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이게 뭔가 진술을 가져다가 맞추고 뭐 이러기에는 우병우 자신이 법을 너무 잘 알고 꿰뚫고 있는 사람이라서 참 이게 쉽지 않겠다 싶은 생각은 좀 드는 게 사실이죠. 근데 어쨌든 검찰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니까 요번에는 좀 우병우 씨가 제대로 된 처벌 내지는 본인이 했던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이런 결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뭐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예, 그래요. 우병우의 장모죠? 김장자 삼남개발회장. 예, 이 사람 회사로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냈는데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기각을 시켰어요. 요것만 싹 빼가지고. 지금 법원 내에서 우병우 비호 세력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저도 도대체 왜 그런 걸까? 우병우와 관련된 거는 족족 이제 기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 우병우가 문제가 되면, 그러니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뭔가 조사를 좀 빡세게 받아가지고 그 사람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좀 털리면 문제가 될 사람들이 좀 생각보다 많은가 싶은 생각이 좀 언뜻 들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뭔가 우연이라고 치기에는 너무 반복적으로 패턴이 좀 계속되니까 야 이게 도대체 왜 우병우에 대해서는 저렇게 영장이 안 나오는 건가. 근데 이게 또 뭐 전직 민정수석이어서 지금 뭐 이렇게 그냥 개인적인 관계로 눈치고 뭉개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도대체 왜 저런 판단들이 반복이 되는지 저도 조금 좀 궁금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언론인들이 조금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걸 네가 하면 안 됩니까? 저는 언론인이 아니어가지고 제가 이제 값이 너무 싸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내에 적폐청산위원장이거든요. 이분이 어제 맘마이스에 나와서 하신 말씀이 우병우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검찰에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냥 분위기가 그래도 옛날 같지는 않을 거다라는 언뜻 그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기대라고 그러면 뭐하고 이번에는 좀 사람들이 또 계속해서 답답한 모습을 좀 안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는데 박범계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분명히 뭔가 문제가 되는 게 조금 있는 모양이군요. 알겠습니다. 뭐 하여간 좀 격동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새로운 변화, 창조적 변화의 새 길로 나가는 그런 격동이기를 바라는 마음 가져봅니다. 하여간 참 최경환 안 됐습니다. 참 불과 1, 2년 전만 해도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렸던 그런 최경환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화무시비롱이라고 그냥 권력이 영원할 수 없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김용민 씨께 드리고 싶네요. 저한테요? 네. 왜 저한테요? 계속 가지 않는다고 이 사람아. 야, 너나 잘해. 응? 이건 누구한테 큰 소리야? 이 친구 봐라. 아주 기고만장의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하여간 참 화무 11홍이 아니라 거의 화무 9년홍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 9년을 넘지 못하는군요. MB도 빨리 감옥 보냈으면 좋겠다는 마음 가져보면서 오늘 김프로와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